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하수 처리장의 악취로 웅천지구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대책을 내놨지만 주민 민원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4년부터 추진된 웅천 택지개발 사업은 문화 관광 기능이 조화된 행복도시 건설을 목표로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엔 아파트와 위락시설 등이 들어서 인구 유입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하수처리장의 악취로 주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창문 열었을 때 아침에 이렇게 매캐한 냄새가 날 때가 종종 있거든요. 매캐한 냄새가 나다 보니까 속이 조금 울렁거린다고 해야 되나? 입주 희망자들은 입주를 망설이고 있고 개교를 앞두고 있는 초등학교 수업에 지장을 줄까 걱정입니다. 여수시는 곧바로 악취 발생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이기 때문에 악취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심하다고도 지금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하수 종말 처리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혐오적인 그런 감도. 현재 여수시는 사업비 50억을 들여 악취 밀폐시설 설치 등 악취 저감 3개년 계획을 마련 중입니다. 그러나 계획대로라면 최소 3년은 더 지금 같은 불편을 참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수 종말 처리장과 연등천, 최근 들어 여수 지역 곳곳에서 악취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양한 도시개발 사업과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순천 푸드앤아트 페스티벌 기간에 맞춰 원도심 골목 투어 행사가 진행됩니다. 순천시는 축제 기간인 내일부터 사흘 동안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매일 오후 3시부터 저녁 8시까지 순천의 원도심 곳곳을 둘러볼 수 있는 골목 투어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어는 향교 코스와 기독교 코스 등 모두 2개 코스로 나눠 진행되며 순천시 도시지원센터로 사전 예약하거나 행사 당일 현장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전남 동부권 기업체들의 임금체불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고용 노동지청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체불액은 9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가 증가했습니다. 임금체불 근로자 수도 지난해 1,610명에서 올해는 2,557명으로 늘었으며 1인당 체불액도 376만 원에 달했습니다. 여수노동청은 추석을 앞둔 이달 13일까지를 체불 예방과 조기 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체불 임금 청산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을 돌며 상습적으로 차량을 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드라이버 하나에 차량 수십 대가 속수무책으로 당했는데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인적이 드문 주택가 골목. 한 남성이 손전등을 이용해 주차된 차 안을 들여다봅니다. 경찰에 구속된 35살 김모 씨는 지난 7월부터 전국을 돌며 60여 차례에 걸쳐 차 안에 있던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쳤습니다. 피해액은 5,800만 원. 가방이나 지갑 등 물건을 두고 내린 차량만을 골랐습니다. 가방을 두고 내렸거든요. 그 뒷날 아침에 갔는데 차 안에는 다 엉망으로 돼 있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진짜 놀랬죠. 범행에 사용된 도구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드라이버. 김 씨는 차량 문을 강제로 여는 대신 이 유리창만을 파손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차 유리창을 깨는 데는 불과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차 문을 이렇게 강제로 열면은 경보음이 울릴까봐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김 씨는 훔친 은행 통장과 카드를 이용해 1,000만 원에 가까운 현금을 인출하기도 했습니다. 비밀번호를 허술하게 관리했던 탓에 피해 규모는 더욱 컸습니다. 비밀번호를 잃어버릴까봐 통장 뒷면에다가 비밀번호를 기재한 부분도 있었고요. 수첩에다가 비밀번호를 기재해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입력해서 현금을. 경찰은 빈 가방이라도 차 안에 두지 말고 통장이나 카드 비밀번호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신임 경영본부장 공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마문식 경영본부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임원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항만공사 경영본부장의 임기는 2년이며
지원자는 홈페이지나 임원추천위원회에 8일까지 응모지원서와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여수시가 시민중심의 정책소통기구로 시민위원회 3기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여수시는 어제 시청 회의실에서 기획행정과 지역경제 등 5개 분과별로 219명의 응모자 가운데 100명의 시민위원을 선정해 제3기 시민위원회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1년 동안 시정 운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3기 시민위원회는 성별과 연령별로 각계각층의 시민대표들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1, 2기 시민위원회는 여수시에 지난 2년 동안 모두 104건의 의견 수렴과 정책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광주의 최대 현안 사업인 자동차 100만 대 사업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친환경차를 광주가 선도해달라면서도 예산은 반영하지 않은 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윤근수 기자입니다. 지난 월요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광주는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최적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광복절 연휴 뒤끝에 시도지사를 만난 박근혜 대통령도 광주의 친환경차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윤장현 시장에게 친환경 전기차는 국가 신산업이니 광주에서 잘해주세요라고 말했다고 광주시가 전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관심을 보이며 잘해달라는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 지난 7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국가 사업으로도 확정됐지만 내년 정부 예산안에 사업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는 예타 통과가 늦어지면서 시간이 촉박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야도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 그것을 통한 국민들의 통합과 화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대한 국가적인 그러한 문제고 예산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출발했지만 임기 마지막 해 겨우 시동을 걸게 된 자동차 100만 대 사업. 제대로 출발할 수 있을지 지금으로선 국회에 기대는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고수온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산 분야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량만에서 많이 잡히는 키조개가 올여름에 집단으로 죽었습니다. 어민들은 높은 수온에 견디지 못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들이 지금 한 3년 키운 건데 지금 약 90% 이상이 폐사해가지고 지금 어민들의 시름이 말이 아닙니다. 완도 등지에서도 전복 수천만 마리가 폐사해 원인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16년 동안 남해안 수온은 최대 1.3도가 올랐고 수심 50m 저층 수온도 최대 0.8도나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전남 해역도 고수온과 적조 피해가 해마다 잇따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어민들과 현지 간담회를 갖는 등 실태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그럼 조사가 끝나면은 전문가나 또 관련 기관, 시군을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정책 과제를 발굴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양식 방법 개선과 품종 개량, 적정 밀도 등 어장 관리 강화, 수출 유망 품목과 수입 대체 효과가 큰 품목의 집중 육성, 그리고 재해보험 가입 확대 등을 중점 대응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과 적조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이에 대응한 신속한 피해 조사와 복구 지원 체계도 더욱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고흥 지역 농수산물 수출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흥군은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관내 농수산물 수출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8% 증가한 9,765톤, 수출 금액은 22.5% 증가한 2,271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농수산물 전시 판매장을 운영하고 오픈마켓과 공동 판촉 활동을 추진해 내수시장에서도 4억 3천여만 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교육원 유치에 따른 돌산청사 직원 이전 계획을 기존 건물을 활용해 추진하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최근 6청사 테니스장에 신청사를 건립해 돌산청사 직원을 이전하려는 계획은 예산 낭비의 표본이라며
지역 공실 활용과 임대 활용 등의 대안을 찾으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여수시의 장기 발전을 위해 어떤 방안이 가장 옳은 대책인지 효율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순천만 에코 국제 걷기 대회가 오는 3일부터 이틀 동안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동천 코스와 봉화산 둘레길 코스 등 2개 코스로 나눠 진행되며 대회 기간에는 걷기 홍보관, 스포츠 마사지 체험 부스 등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은 행사 당일 현장에서 가능하며 코스를 완주한 선수에게는 완보증 등이 주어집니다. 지역 중소도시에도 외국산 승용차가 늘고 있지만 증가세는 주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2013년도에 786대에 그쳤던 외국산 승용차가 올해 상반기 1963대로 3년 새 2배 반 가까이 증가해 같은 기간 7.7%에 불과한 국산 차량 증가율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전년도에 비해 65%나 늘어난 데 비해 2015년에는 33%가, 올해는 14%가 늘어나는 데 그치는 등 증가세는 갈수록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광양시 공무원 42살 차모 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쌀했는데요. 오늘은 낮 동안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8도로 어제보다 10도가량 오르겠고요. 대구도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전국 많은 지역에서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